봅시다. 독립시행이에요. 자, 확률의 독립종속까지는 했었고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독립종속이죠. 네,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좀 짧게 얘기하고 갈게. 자, 일단 독립 얘기를 좀 하자. 자, 사건 A랑 B가 서로 독립이래요. 자,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였어요? 독립이라는 게? A가 발생할 확률이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독립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은요. 네,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과 같고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발생할 확률도 같은 게 독립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 독립이란 얘기는요. 자, 보세요. 이거야.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독립시행이라는데 오늘 이제 독립시행을 하는 거잖아. 각각을 시행할 때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다 독립적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내가 OX 퀴즈를 풀어. 됐어? 근데 그럼 내가 OX 퀴즈를 풀 때요. 첫 번째 그냥 다 찍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맞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두 번째 맞을 확률도 2분의 1이고 세 번째도 2분의 1이겠죠. 자, 이런 게 그냥 독립 시행인 거예요. 자,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럼 각각의 시행이요. 기존에 있던 시행의 결과에 그 뒤에 일어날 시행들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 거고요. 자, 내 말 이해됩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냐면 그 각각의 시행에서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안 고정돼 있는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같은 확률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독립 얘기를 좀 짧게 했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오늘 독립 시행을 한단 말이야. 자, 독립 시행을 배울 건데, 자, 이 독립 시행이라는 거는 각각의 시행에서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독립 시행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P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됐죠? P로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자, n번 반복할 때 n번 반복할 때 그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을 구합니다. 자, 이거를 구하는 게 독립시행이고요. 그 R번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그 확률은 이렇답니다. NC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1 빼기 P의 M 빼기 R승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식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독립시행이 딱 독립시행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이 식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한번 제일 쉬운 예를 먼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 1, 2, 3, 4, 5번 객관식 문제가 있는 거 오지선다형 문제가 자, 오지선다형 문제가 있는데 자, 오지선다형 문제를 자, 5문제를 찍어요. 자, 5문제를 찍어요. 찍을 때 자, 그 중에서 찍었을 때 자, 3문제가 정답일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오지선다형 문제 5문제를 찍는 거야. 찍겠다라는 얘기는 임의로 답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각각의 문제를 맞출 확률은 5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5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그때 5문제 중에서 3문제를 맞추게 될 확률입니다.
굳이 독립시행이 아니어도요. 앞에서 배운 대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굳이 독립시행이란 파트로 따로 쓰는 이유는요. 얘를 쓰면 좀 편하니까. 그게 일종의 공식 같은 게 하나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의미 자체를 이해하고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5문제를 찍을 겁니다. 그럼 우린 케이스를 좀 보셔야겠네요. 케이스를 볼 건데 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그럼 세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세 문제 맞추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맞추고 틀리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맞추고 틀리고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맞추고 틀리고 맞추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꽤 여러 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요. 틀리고 맞추는 경우까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데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문제 맞춰야 돼. 맞출 확률 몇 분이면 5분의 1, 그 다음도 5분의 1, 5분의 1, 5분의 4, 5분의 4고 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확률들을 곱해 가야겠죠. 그러면 밑에도 생각해 보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를 곱하게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곱하는 순서만 다르다 뿐이지 이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은요 5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으로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확률이 발생한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각 케이스의 확률이 같을까 다를까? 각 케이스의 확률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그럼 이게 자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시행을 반복하기 때문에요. 자, 이 얘기는요. 각 케이스의 확률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동등함이 보장이 되는 거죠. 동등함이 보장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케이스 개수만큼 곱하시면 된단 말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 확률을 다시 쓰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인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놈도 곱하는 순서만 다르지 똑같고 해서 전부 다 똑같단 말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경우를 쓰는 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봐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들의 각 케이스의 확률이 같다 다르다? 각 케이스의 확률이 같다. 자,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각 케이스의 확률이 같으니 자, 우리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각 케이스의 확률 5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케이스의 개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 케이스의 개수는 자, 생각을 해봐봐. 자,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일단 뭐가 됐건 5번을 시행을 하잖아. 그럼 맞춰야 되는 세 문제를 고르면 돼요, 안 돼요? 맞춰야 되는 세 문제를 고르던지요. 아니면 틀려야 되는 두 문제를 골라도 돼요, 안 돼요? 틀려야 되는 두 문제를 골라도 되고요. 또는요. O 3개랑 X 2개를 배열한다가 돼도 돼요, 안 돼요? 배열한다가 돼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둘 중에 얘네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냥 발생하는 자, 정답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쓰면은 5번 중에서 발생할 3번을 골라주시면 그게 전체 케이스 개수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게 일단 그냥 독립시행이야. 잘 봐. n번을 반복해. 그 중에 r번 발생하는 케이스의 개수를 곱하시고요. 그럼 그때 각 케이스의 확률은요. 발생을 r번 하고요. 발생 안 하는 게 n 빼기 r번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구조인 것 뿐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해하시고 편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잖아. 자, 결국엔 되게 간단한 건데 자, 요 구조라는 건 결국엔 이래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각 케이스의 확률이 아니에요. 각 케이스의 확률인 거죠. 자, 좋아요. 얘가 그래서 각 케이스의 확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요 자리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색깔을. 자, 여기 요 자리가요. 이제 뭐가 돼요? 케이스의 그냥 개수가 되는 것 뿐입니다. 되니? 그리 어렵지 않죠? 야,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자,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럼 자, 첫 번째 얘기를 해줄게.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요. 자,
어떤 사건이 어떤 발생 확률이 고정된 시행을 반복할 때야. 오케이? 다시 반복할 때 그러면 독립시행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알면 되냐면 P랑 N이랑 R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 몇 번 반복은 보통 알려주는 게 당연하고요. 그럼 P랑 R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P랑 R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N도 알고 P도 알고 R을 알면 되는데 자, 알면은 일단은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줄게. 보통 웬만하면 N은 문제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R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구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R을 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R을 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너무 그냥 별거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니네 어렸을 때 그런 문제 푼 적 있지? 뭐 A랑 B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몇 칸 올라가고 지면은 뭐 내려가고 막 이런 문제 있지? 됐어? 그런 문제 풀듯이 풀어주는 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R을 구하는데 R은요 횟수이기 때문에요. 됐어요? 그 횟수가 나오는 상황을 그냥 니네가 찾으시면 되거든? 일단 이 말 이해되니? 횟수가 나오는 상황 자 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문제를 내가 되게 단순하게 낼게요. 오지선다형 문제를 푸는데 찍을 겁니다. 됐습니다. 근데 맞으면 3점 없고요. 틀리면은 1점 얻는데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점수가 11점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애들이 별거 아닌데 그냥 못 푼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5문제를 찍어서요. 맞으면은 3점 주고요. 틀리면 몇 점 준대요? 1점 주는데 몇 점 받는데 10? 1점 받는데 몇 문제 맞추겠다는 얘기야? 3문제 맞추겠다는 얘기잖아. 그냥 이 정도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요. 자 요거는 그냥 횟수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발생해야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지 그냥 그 발생 횟수를 찾는 건데 자 횟수를 찾는데 그냥 어떤 뭐 느낌도 아니죠. 그냥 찾으면 돼요. 1차 방정식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횟수를 찾는데 자 이게 그냥 몇 차 방정식일 거라고요? 1차 방정식일 겁니다. 그냥 그 방정식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전혀. 됐습니까? 자 그냥 읽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 생각하는 능력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P가 약간 문제인데 P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확률 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확률 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앞에서 배우는 확률 구하는 법을 그냥 다 쓰면 되는 건데 자, 확률 구한다면 좀 그렇다. 근데 여기서 조금 참고해 볼 만한 상황이 이거야. 야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각의 시행이 각각의 시행에서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같단 말이야. 자, 내 말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낸다? 자, 봐봐. 어느 학교에 졸업시험은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된대.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다시.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된대. 자, 그런데 1차 시험을 합격하면 거기서 그냥 졸업을 하는 거고요. 1차를 떨어지면은요, 2차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지 졸업이 된대요. 자, 이랬다고 쳐보자.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거를 문제에서 이런단 말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뭐 2분의 1이고 2차 시험을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이런 졸업시험에서요. 10명 중에 7명이 졸업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구조가 좀 복잡하지? 다시 얘기를 해줄게. 자, 확률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참고 삼아 잘 봐놔야 되는 상황이 이런 거야. 자, 만약에 내가 대충 문제를 만들어 보자면 이런 거야. 자, 졸업시험이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돼. 됐어요? 2차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1차의 합격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1차에서 합격하면 졸업시험 합격한 거 맞아. 근데 여기서 실패한 놈들을 대상으로요. 몇 차를 해요? 2차 졸업시험을 해요. 그놈 합격 확률이 몇 분의 몇이래요? 3분의 1이래요. 이때요. 10명이 졸업시험을 치렀을 때요. 10명 중에서 7명이 합격을 졸업을 하게 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요. 니네 지금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 하지 않았냐 혹시? 1차에서 7명 붙고 2차에서 다 떨어지고 1차에 6명, 1명, 5명, 2명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지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냐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각각의 시행이 발생할 확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 관점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각각의 사람이 졸업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로 보는 거예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따로 보는 게 아니라요. 내 말 이해되니? 그냥 그 어떤 애 자체가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정해져 있잖아요. 1차에서 합격하고, 맞아? 아니면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합격하는 확률로 정해져 있죠. 내 말 이해돼? 이거를 1차 시험, 2차 시험 보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한 사람의 시행으로 보란 얘기야. 그러면 독립시행을 적용할 수가 있어, 없어? 독립시행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만 생각해. 생각. 간단해. 자, 다시 봐봐. 다시 이렇게 풀면 편하겠냐고요. 그러면 1차에서 7명 붙고 다 떨어져요. 6명 붙고 1명 붙어요. 의학해요. 계산 길죠? 케이스도 네, 많아요. 이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요. 자, 그냥 어느 한 명의 졸업시험에 합격할 확률이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합격 확률이 고정이 되어 있다의 관점으로 보셔서 이거를 독립시행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훨씬 간단해지죠. 어느 한 사람의 합격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1차에서 합격하든가 아니면 1차 떨어지고 2차에서 합격하던가. 됐습니까? 네, 3분의 2인가요? 그죠?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10명 중에 7명 졸업이잖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시행 자체를 볼 때요. 각각 개개인의 됐어요? 그 확률이 정해져 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확률이 고정된 시행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볼 법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인 게 결국엔 저 식에 대한 의미를 잘 보는 거야. 각 케이스의 확률이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의 확률을 구하고 그냥 뭐 하겠다? 우리는 곱하겠다가 일단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니네 봐봐. 어떤 시행을 해. 그때 결과가 얘는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만 있죠. 근데 모든 시행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가 아니라 얘는 두 가지잖아. 몇 가지일 수도 있어요? 세 가지나 네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또한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그 또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얘 같은 경우 지금 시행의 결과가 잘 봐. 발생한다? 안 한다잖아요. 근데 걔만 있겠냐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시행의 결과가 자, 세 가지 이상이어도 나는 상관없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어차피 독립시행의 포인트는 뭐니까요. 각 케이스의 확률이 같아서 한 케이스의 확률을 구해놓고 곱하기 케이스의 개수를 하는 거니까요. 내 말 이해됩니까? 자, 요게 포인트지 이거를 외우는 게 포인트는 아닌 거야. 됐어요? 자, 다시 보세요. 시행의 결과가 세 가지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고 치자. 나 이거 잘 못 만들겠거든? 대충 해볼게. 자, 주사위를 던질 건데요. 1이나 2나 3이 나오면은요. 예를 들어서 1이나 2나 3이 나오면은요. 뭐 하죠? 네, 그냥 이제 원점에 어떤 점이 있었던 거야? X축에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괜찮습니까? 그냥 이렇다고 쳐봅시다. 자, 그리고요. 주사위는요. 4나 5가 나오면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됐습니까? 주사위가요. 6이 나오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고 한번 했다. 쳐봅시다.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 내 이런 시행을 이제 그래서 5회 반복을 한 거야. 됐어요? 5회 반복을 했는데 5회 반복을 했는데 그 점이요. 처음에는 원점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5회 반복 후에 예를 들어서 1,2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발생한 거야? 일단 Y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몇 번 발생한 게 확실한 거고 2회 발생한 게 너무 확실한 거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 보니까 나머지 3번 중에서 2번은 얘가 나오고 1번은 얘가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얘가 2번 나오고 얘가 몇 번 나온 거야? 1번 나온 그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자 우리 생각을 해봐. 이제 얘네가 어떤 순서대로 나온지가 문제긴 한데 그지? 근데 결국엔 이렇다? 이게 2번, 1번 나오는 확률은 고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왜? 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얘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며 얘가 몇 분의 몇이니까? 6분의 1이니까 내 말 이해되니? 6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어차피 확률은 각 케이스의 확률은 똑같을 수밖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독립시행이랑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완전히 똑같은 얘기야. 각 케이스의 확률이라는 거는 2분의 1이 2번, 3분의 1이 2번, 6분의 1이 한 번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그때 자 각 케이스의 확률은 그때 그 각 케이스의 확률은 그냥 이게 다라고요. 네. 2분의 1이 2번 일어나고요. 3분의 1도 2번이 일어나고 6분의 1이 한 번 일어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그때 우리 이제 케이스 개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자, 케이스의 개수만 잘 구하시면 되는데 잘 봐. 우린 어차피 몇 번의 시행을 해? 5번의 시행을 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얘가 나오는 사건을 A 사건, 얘를 B 사건, 얘를 C 사건이라고 하자. 그럼 내가 여기에 나온 케이스의 개수는 이거죠. 요 총 5번 중에서 맞아? A가 발생해야 되는 몇 개를 고르고요. 2개를 고르고요. 그 다음 남은 3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 몇 개를 골라요? 2개를 고르면 이게 케이스의 개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을 곱하면은요, 그게 내가 찾는 확률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찾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야, 계속 그냥 이거 하나가 다야. 각 케이스의 확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각 한 케이스의 확률을 구해놓고 곱하기 경우의 수야. 됐어? 이 문제의 구조는 그냥 이게 다고요. 특별히 대단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R을 구할 때는요. 니네가 문제 읽고 좀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근데 그냥 읽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R을 구하는 게 진짜 쉬워. 하나도 안 어려워. 됐어? 확률을 구할 때는요. 약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것들. 됐어요? 뭔가 1차, 2차에 좀 꽂히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의 됐어? 그 사람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확률이 고정된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또 경우의 수랑 확률 다 똑같죠. 뭐 케이스 분류가 좀 힘들어지는 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확률을 구하는 걸 이용해서 자, 이것도 그럼 결국에 뭐야? 확률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럼 독립시행 쓰면서 조건 방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고요. 앞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나오겠죠. 됐어? 자, 구조 자체를 보면 그냥 얘가 다예요. 자, 바로 넘어가서 문제를 볼게요. 이야. 자, 24번입니다.
야, 내가 근데 그냥 확동책 안 줬지? 줬어? 안 준 거 맞지? 오케이, 알았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을 던진답니다. 자, 다시 어떤 하나의 주사위를 자, 3번 던지는데 자, 4의 눈이 1회 나오는 거야. 자, 1회 나올 확률이야. 자, 그러면 봐봐. 4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으로 고정되어 있고 6분의 1로 고정되어 있고 그 시행을 몇 번 반복해? 3번 반복할 때 한 번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C1이라는 건요. 몇 번째 시행에서 4의 눈이 나올지를 정하는 케이스의 개수고요. 됐습니까? 각 케이스의 확률은요. 4의 눈이 한 번 나와야 되고요. 그럼 4의 눈이 아닌 것이 몇 번 나와야 해? 네, 2번 나와야 되니까 이게 확률을 구하는 거 끝이죠. 자, 간단하다는 거, 그지? 자, 약간 안 간단한 거 해보자. 그러면 자, 봅시다. 25번이에요. 네, 문제를 읽어줄래, 일단? 네. 이게 뭐야, 개야? 이건 무슨 짐승이야? 알 수가 없네. 어? 여우라고? 여우가 코가 약간 이런 느낌인가? 모르겠다. 자, 보자. 자, 우리 앞면에는 A가 있고 뒷면에는 B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자,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번이면 카드를 한 번 뒤집고 0이나 1이면 카드를 그대로 두는데 처음에는 A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다음에 B가 보이도록 놓여 있는 거야. 자, 이게 문제죠, 니네가 이제. 그냥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복잡하죠? 괜히? 그죠? 자, 한번 보자. 정리를 다시 잘 해보자. 일단은, 네, 앞면에는, 네, A가 적혀 있고요. 자, 뒤에는 B가 적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동전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시행을 하는데, 자, 동전을 일단 몇 번 던져? 자, 동전을 2번 던져, 그치? 동전을 2회 던지는데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면은 카드를 한 번 뒤집고 앞면이 나온 횟수가 0이나 1이면 카드를 그대로 둔대.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요.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자, 그냥 쉽게 생각. 처음에 앞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 나와야 돼. 앞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 4분의 1이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요. 몇 분의 몇이겠어요? 네, 4분의 3인 겁니다. 자, 이제 앞면이 0이나 1회인 경우 자, 그럼 다시 봐봐. 자, 자, 앞면이 2번 나오면 뒤집어 안 뒤집어? 뒤집는다. 이때는 뒤집지 않는다. 가 다예요. 자, 적당히 이제 정리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난 이런 시행을 몇 번 반복할 거냐면 몇 번 반복해? 5번을 반복하고요. 됐어요? 5번을 반복했을 때 자, 처음에 A 앞면이 보였던 게 5번 시행 후에 뭐가 되는? B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야, 그러면은 B가 된다는 얘기는 몇 번을 뒤집는 거예요? 한 번? 맞죠?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 홀수번 뒤집겠다는 얘기네. 자, 이해됐어? 이해되지? 자, 좋아.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5번의 시행 중에서 나는 홀수번 뒤집어 안 뒤집어? 홀수번 뒤집었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R을 찾는 방식이에요. 맞죠? 자,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제? 그냥 복잡한 척 하는 거야. 됐어, 복잡한 척 하는 거야. 그냥 읽으면 돼. 그제? 다시 그러면 홀수번 뒤집힌 거야.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개로 나뉘어요? 1번, 3번, 5번으로 몇 번? 3가지로 케이스가 나뉘죠?
그럼 자, 한 번 뒤집는 거야, 한 번. 한 번 뒤집는 경우는요. 네, 얘가 몇 번 발생한? 얘가 한 번, 얘가 4번 발생한 거죠. 아, 5번 중에 얘가 발생한 한 번의 순서를 정해주고요. 그래서 4분의 1이 한 번, 네, 발생 안 하는 4분의 3이 4번 발생한 겁니다. 이해됩니다? 네, 자, 좋아요. 두 번째는 자, 3번 발생한 겁니다. 혹시 3 곱하기 4분의 1에 세제곱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세 번째, 5번 발생한 겁니다. 55 곱하기 4분의 1의 5제곱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분모를 먼저 씁시다. 분모가 어차피 4를 5번 곱하죠? 그러니까 2의 10승이죠? 네, 분모는 2의 10승이에요. 분모는 2의 10승이고, 자, 분자 계산하면은 5 곱하기 81이죠. 5 곱하기 81. 자, 얘는요, 똑같이 분모 2의 10승이고요. 그쵸? 10 곱하기 9네요. 그러니까 90이죠. 자, 얘는요, 2의 10승분의, 입 아파. 1이네요. 됐습니까? 이제 이들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이들을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빡세네. 2의 10승분의 405 더하기 91 이렇게 되겠다. 네, 그럼 얘 다시 2의 10승분의 496 다시 2의 10승분의 계산이 안 되니 이게 496이면 소인수분해하면 뭐야? 마지막에 64분의 31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64분의 31이래. 거기다가 128 곱하면 되겠죠. 60이겠죠. 되셨나요? 네. 이해돼? 정말로? 확실해? 자, 26번 문제 좀 읽어볼까? 읽어볼까요? 자, 볼까?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 2단계 치료를 해서 1단계 치료에 성공한 애만 2단계 치료를 해서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하면 완치래. 오케이. 자, 근데 1단계 치료 결과는 2단계 치료 결과는 서로 독립이며 그 와중에 1, 2단계 성공 확률이 2분의 1과 3분의 2로 정해져 있고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걸 했을 때 완치된 애가 2명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를요 1단계에서 몇 명 치료되고 2단계에서 몇 명 치료되고를 하면은 안 되고요. 그냥 어떻게 각 사람마다의 치료 완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각 사람의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각 사람의 완치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1단계에서 완치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2단계까지 성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1, 2단계의 결과가 서로 독립이니 그냥 곱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입니다. 그럼 그냥 각각의 사람의 치료 성공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시행을 4번을 반복했을 때 몇 번 일어나자? 그냥 2번이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자,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봐봐. 지금 24번, 5번은요. R을 구하는 게 약간 포인트고요. 맞습니까? 26번은 지금 P를 구하는 게 약간 포인트죠.
그죠? 자, 27번을 보자고요. 27번은 뭘 봐야 되나? 자, 어느 스포츠용품 가게에서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1개를 포함해서 20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서 파는데 이 상자 한 상자를 산 다음에 거기서 5개의 공을 뽑았을 때 그지?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공이 있으면 축구공 1개를 경품으로 준대. 됐어요? 이때 이 고객이 가게에서 야구공 3상자를 구입해서 경품의 당첨 여부를 확인할 때 2개의 축구공을 받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돼요? 어차피 이렇잖아요. 그 야구공 한 상자에 들어있는 별표 모양의 공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각 상자에서 5개를 뽑았을 때 그 상자에서 별표 공이 나올 확률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고 그럼 그 확률이 정해진 시행을 3번 반복했을 때 몇 번 일어나자고 하는 것뿐이야? 2번 일어나자고요 그냥. 그럼 우리는 그냥 확률만 구하면 돼야 안 돼요? 확률만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왜? 3번 반복하고 2번 발생은 있잖아. 확률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20개 중에서 5개 뽑았을 때 별표 모양이 있을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확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야구공 20개 중에 몇 개를 골라? 5개를 골라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요. 네. 별표 모양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니까 갭 빼고 나머지 10몇 개 중에 9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야? 4개를 고르는 거야. 걔가 그 확률이 되겠죠. 됐어. 왜? 별표 모양 붙은 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뽑아놓고요. 걔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4개를 골라야지. 이해되니? 자, 계산해야겠네요. 적당히 약분이 될 것 같죠, 지금? 분모가 5팩이고요. 20부터 19, 18, 17, 16까지 곱하시고요. 4팩분에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러면 19, 18, 17, 16 약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팩이랑 5팩 약분해서 여기 5가 남을 거고요. 그러면 님이 약분하니까 요 확률은 그냥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난 이제 3번 그 짓을 해서요. 2번 발생하자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문제들. 네. 잠깐 시간이 빠듯하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 딴 건 됐고요. 집에서 31번까지 한 번만 풀어 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